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에서 의상 작업 시 자주 활용되는 2D 기초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온 후 2D 패턴 보기 상태를 조정하고 작업에 적합한 상태로 패턴을 정리하고 패턴에 포함된 정보를 입력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에 사용할 파일을 불러올게요. 키보드에 알파벳 Y키를 눌러 클로 라이브러리 창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클로젯 라이브러리 탭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클로젯 라이브러리에서 클로스 그룹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브라우즈 탭에서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컴퍼니 라이브러리, 공사 베이직 2D 패턴 툴 워크룸 내에 공사 01 베이직 2D 패턴 툴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올게요. 그럼 바로 3D 창에 의상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에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창을 닫아줄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2D 패턴 윈도우에서만 작업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화면을 넓게 보기 위해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해 줄게요. 우측 하단에 2D 윈도우 버튼을 클릭해 변경해 줍니다. 먼저 2D 패턴 윈도우에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다양한 토글 메뉴를 통해 편리한 의상 작업을 위해 패턴에 포함된 정보 및 보기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차례로 토글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메뉴 이름과 옵션이 나타나며 클릭하여 메뉴를 ON, 오프하여 보기 상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상단의 바늘과 실 모양의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해 볼게요. Showing Display라고 나타나며 재봉과 관련된 옵션을 제어할 수 있어요. Showing Display 메뉴 중 Show Showing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 좌측에 옵션이 활성화되었다는 파란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며 2D 패턴 윈도우에서 패턴 위에 재봉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뉴를 클릭하면 옵션이 비활성화되며 2D 패턴 윈도우에서도 재봉선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한 탑 스티치, 퍼커링 보기 등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티셔츠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가먼트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2D 패턴의 보기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패턴에 보여지는 베이스 라인, 심 얼라원스, 그레이딩, 3D 펜, 레퍼런스 라인, 시메트릭 라인, 슈링키지, 링크 라인, 핀 등의 보기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에 입력된 정보의 보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메뉴입니다. 패턴의 이름, 어노테이션, 패턴의 선분 길이, 각도, 식서, 줄자, 가이드라인 정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의 텍스처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패턴에 설정한 원단의 앞면, 텍스처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단색, 반투명, 투명, 메쉬 보기, 뒷면 텍스처, 랜덤 컬러 텍스처로 변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의 선분이나 패턴 전체에 잠금 적용하여 편집을 제한할 수 있는 패턴 락 메뉴입니다. 락 메뉴를 클릭하여 활성화하게 되면 메뉴명이 얼락으로 변경되며 2D 패턴 윈도우에서 선택 및 이동, 수정이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패턴 내에 위치하는 베이스라인은 잠겨 있으며 필요시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얼락으로 설정 후 베이스라인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외에도 패턴의 아웃라인 및 인터널 라인도 잠그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D 패턴 윈도우에서 의상 작업 시 적합하게 패턴을 배치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툴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패턴을 선택하기 전 2D 패턴 툴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패턴을 배치해 볼 건데요.
패턴을 배치할 때는 아바타의 실루엣을 기준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바타 실루엣을 기준으로 앞판은 아바타의 몸판 쪽에 두고 차례로 소매, 뒷판 패턴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그리고 넥밴드 패턴은 재봉이 연결될 앞판이나 뒷판 패턴의 위쪽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배치해 두면 이후 재봉 작업을 진행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 전체적인 패턴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현재 패턴이 일부 회전되어 있거나 뒤집어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먼저 2D 패턴 툴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후 회전하고자 하는 패턴을 선택합니다. 그럼 선택한 패턴이 하이라이트 되고 점선 박스 위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로테이트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로테이트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패턴을 회전할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패턴이 회전됩니다. 이때 키보드의 Shift 키를 함께 누르면 45도 간격으로 패턴이 스냅되어 더 정확하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우클릭 메뉴에서 로테이트, 클락와이즈 혹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를 선택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각도만큼 회전할 수도 있어요. 2D 패턴 윈도우 빈 공간을 클릭해 패턴 선택을 해제해 줄게요. 다음은 뒤집혀져 있는 패턴을 올바른 방향으로 뒤집어 볼게요. 만약 앞판 패턴처럼 위아래로 패턴이 뒤집혀 있는 경우에는 플립 기능을 사용해서 방향을 손쉽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먼저 뒤집을 앞판 패턴을 선택한 후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우클릭 메뉴 중 플립, 벌티컬리를 선택하면 패턴이 위아래로 뒤집힙니다. 플립, 호리젠탈을 선택하면 좌우 방향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라인 도구를 사용해 여러 패턴을 한 번에 선택한 기준에 따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중 패턴의 상하 위치가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면 얼라인 기능을 활용해 정돈된 레이아웃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먼저 트랜스폼 패턴 툴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소매, 앞판, 뒷판 패턴을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로 차례로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선택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얼라인, 바텀을 선택하면 선택된 모든 패턴이 가장 아래쪽 패턴의 하단선에 맞춰 정렬됩니다. 동일하게 바텀 외에도 탑, 센터, 미들, 레프트, 라이트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유롭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한 패턴들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격이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디스트리뷰트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 앞판, 뒷판 등 여러 패턴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디스트리부트, 호리젠탈을 선택하면 간격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 창이 열립니다. 스페이싱 칸에 5를 입력하면 2D 패턴 윈도우 상에서 입력한 값만큼 각 패턴 간의 간격이 미리 보기로 표시됩니다. 간격이 마음에 들면 OK 버튼을 눌러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택한 패턴들이 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정렬됩니다. 필요에 따라 벌티컬 메뉴를 사용하면 상하 간격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다음은 패턴이 서로 겹쳐져 있을 때 겹쳐진 순서를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인 오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중에는 패턴을 겹쳐서 여유 분량을 확인하거나 시각적인 배치 상태를 비교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원하는 패턴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식으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은 패턴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우클릭 메뉴에서 오더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프론트, 백,
한 단계 앞으로, 한 단계 뒤로 이동 등 다양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프론트는 선택한 패턴을 가장 앞쪽으로 가져오고, 백은 가장 뒤쪽으로 이동시키는데요. 브링 포워드나 샌드 백월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칸씩 순서를 조정합니다. 앞서 토글 메뉴를 통해 선분 단위로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패턴 단위로 잠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글 패턴을 하나 선택 후 패턴 위에서 우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메뉴 중 락 메뉴를 선택하면 패턴이 더 이상 선택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잠근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면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실수로 인한 수정 없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만약 다시 편집이 필요하다면 2D 패턴 윈도우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얼라골 패턴 아웃라인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패턴의 잠금을 한 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상 패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룹 기능을 활용해 패턴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판, 뒷판, 소매, 넥밴드 패턴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 메뉴를 선택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룹화된 패턴은 클릭 한 번으로 전체 선택이 가능하고 함께 이동하거나 정렬하는 작업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그룹을 해제하고 싶다면 다시 우클릭 메뉴에서 언그룹을 선택해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턴을 구성하는 다양한 선의 종류와 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을 선택하려면 에딧 패턴 툴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2D 툴바에서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해 줄게요. 그럼 마우스 커서 옆에 에딧 패턴 툴 아이콘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딧 패턴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분을 클릭하면 해당 선분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선택됩니다. 패턴 선택과 동일하게 2D 패턴 윈도우의 빈 공간을 클릭하면 선택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패턴을 이루는 선분들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패턴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검정색 선은 외곽선, 즉 아웃라인으로 패턴의 전체 형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패턴의 내부에 생성 가능한 선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패턴 내에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인터널 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널 라인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는데요. 생성되어 있는 인터널 라인을 클릭해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고 인터널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프로퍼티 에디터에 나타납니다. 또한 인터널 라인은 2D 패턴 툴 중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을 클릭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을 선택하여 패턴 내에서 선분의 시작점을 클릭, 끝점을 더블 클릭해서 선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한쪽에만 선분을 생성했는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반대쪽 패턴에도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현재 패턴이 동시 수정 설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반대쪽에도 생성된 건데요. 동시 수정 설정 관련된 내용은 추후 의상 제작 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약 주머니 패턴과 같이 내부 도형, 즉 인터널 폴리곤을 생성하고 싶다면 선분의 시작점을 클릭, 중간점을 클릭,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더블 클릭하면 닫힌 도형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하고 생성한 인터널 라인 및 폴리곤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라인 위에서 우클릭하고 우클릭 메뉴 중 딜리트 메뉴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혹은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참조선인 베이스라인을 패턴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텍스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단색 보기인 모노크롬 서페이스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살펴보면 베이스 라인은 보라색 점선으로 표시되며 인터널 라인과 달리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2D 패턴 윈도우 토글 메뉴에서 언락 올 베이스 라인을 선택해서 베이스 라인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이스 라인을 선택하더라도 베이스 라인에는 기능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퍼티 에디터에 아무런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락 올 베이스라인 메뉴를 선택해서 비활성화해 줄게요. 참조선으로 생성된 베이스라인은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인터널 라인으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2D 패턴 툴바에서 트레이스 툴을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 옆에 트레이스 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베이스라인 위에 올려두면 베이스라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선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툴로 앞판 패턴에 생성되어 있는 베이스라인을 선택한 후 키보드에 엔터 키를 눌러 볼게요. 해당 베이스라인이 즉시 인터널 라인으로 변환되며 보라색 베이스라인이 빨간색 인터널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베이스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베이스라인 위에서 우클릭하면 트레이스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트레이스 S 인터널 라인, 쉐입 메뉴를 선택해도 동일하게 인터널 라인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로 앞판 패턴에 주머니 모양에 연결된 베이스 라인들을 다중 선택해 볼게요. 그런 다음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눌러보면 주머니 패턴의 베이스 라인들이 연결되어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베이스 라인들을 인터널 폴리곤뿐만 아니라 동일한 모양의 패턴으로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스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주머니 모양의 베이스 라인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선택한 베이스 라인 위에서 우클릭하여 트레이스 S 패턴 메뉴를 클릭하면 마우스의 패턴이 복제되어 따라다니며 2D 패턴 윈도우 빈 공간을 클릭하면 동일한 모양의 패턴이 생성됩니다. 이 외에도 닫힌 형태의 기초 도형은 패턴으로 트레이스하거나 컷 앤 소우 기능을 적용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판 패턴을 살펴보면 패턴의 옆선은 직선으로 아몰과 네크라인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2D 패턴 툴바에서 다시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패턴의 밑단 곡선 구간에 세그먼트 포인트를 클릭하면 해당 포인트의 막대선이 나타나는데 이를 베지어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 베지어 커브 핸들을 조절하면 보이는 것처럼 곡선의 형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선을 이루는 점, 즉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의 종류는 선의 형태에 따라 직선을 이루는 세그먼트 포인트, 곡선을 이루는 커브 포인트로 나뉘고 선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열린 점, 닫힌 점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세그먼트 포인트는 직선을 이루는 점으로 외곽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딧 패턴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하게 되면 해당 세그먼트 포인트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며 움직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커브 포인트는 곡선을 이루는 점으로 에딧 패턴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하위 툴 중 에딧 커브 포인트 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브 포인트는 빨간색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하게 에딧 커브 포인트 툴로 선택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커브 포인트가 많을 경우 곡선의 형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 기능을 활용하여 커브 포인트의 개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딧 패턴 툴로 곡선을 선택한 후 선택된 선 위에서 우클릭하여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커브 포인트 퍼센티지를 조절하면 기존 커브 포인트의 개수를 얼마나 줄일지 설정할 수 있으며 프리뷰로 최적화 결과를 확인한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커브 포인트의 개수를 과도하게 줄이면 기존 곡선 형태가 왜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점은 세그먼트 포인트, 커브 포인트와 같은 점의 형태뿐만 아니라 점의 연결 상태에 따라 열린 점과 닫힌 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열린 점은 선분의 끝 지점이 도형, 즉 폴리곤의 형태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선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거나 패턴의 끝이 열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열린 점은 점의 안쪽 색상이 흰색으로 채워진 점으로 표시됩니다. 닫힌 점은 반대로 선분이 서로 이어져 완전히 닫힌 상태로 선분과 동일한 색으로 점이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열린 점은 서로 연결하여 닫힌 점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2D 툴바에서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하여 열린 점 두 개를 모두 선택한 후 선택한 점 위에서 우클릭하여 머지 투 포인트 기능을 사용하면 두 점이 연결되며 닫힌 점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결된 점을 클릭하여 점 위에서 우클릭하여 디바이드 인터널 포인트 메뉴를 클릭하여 두 점을 각각 열린 점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에서는 제작한 패턴에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사용한 예제 파일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패턴에 입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턴에 추가할 수 있는 정보로는 너치, 심볼, 어노테이션, 시접, 식서 등이 있으며 각각의 기능은 생성 툴과 수정 툴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툴 아이콘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아이콘 좌측 상단에 마우스 커서가 붙어 있는 툴은 주로 이미 적용한 패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에딧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패턴은 정해진 분량에 맞춰 정확한 재봉을 하기 위해 너치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너치는 2D 패턴 툴 중 너치 툴을 선택하고 패턴의 외곽선 혹은 내부 선분을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치 포인트 위에서 우클릭한 후 딜리트 메뉴를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2D 툴바에서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하고 세그먼트 포인트를 클릭하여 우클릭 후 Add 너치 메뉴를 클릭하여 너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심볼 툴을 사용하여 패턴의 셔링, 골 표시 등 다양한 심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D 패턴 툴에서 알파벳 A 모양의 어노테이션 툴을 꾹 누르면 숨겨진 하위 툴 중 패턴 심볼 툴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툴이 활성화되면 패턴의 내부 선분 혹은 외곽선을 클릭하여 원하는 패턴 심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패턴 심볼은 2D 패턴 윈도우의 토글 메뉴에서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쇼 어노테이션 메뉴를 활성화하면 패턴에 적용된 패턴 심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토글 메뉴 제어가 어려우니 토글 메뉴 온 오프를 위해서는 먼저 툴을 선택 해제 후 토글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패턴 심볼 툴을 꾹 누른 후 어노테이션 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패턴 위를 클릭하여 패턴의 이름, 사이즈 등의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데요. 토글 메뉴를 통해 입력한 어노테이션 정보를 온, 오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성한 어노테이션은 에딧 어노테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어노테이션의 사이즈, 컬러, 각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 얼라원스 기능을 살펴볼게요. 클로에서는 작업 시 시접이 없는 패턴으로 의상을 제작하지만
3D 의상 제작이 완료된 후 생산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심 얼로원스 기능을 사용하여 시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토글 메뉴에서 가먼트 디스플레이, 쇼 심 얼라원스 메뉴를 온, 오프하여 시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패턴마다 식서 방향을 표기할 수 있는데요. 2D 툴바에서 에딧 텍스처 툴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패턴 위에 패턴마다 식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턴을 클릭해서 식서, 즉 그레인 라인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그레인 라인은 2D 패턴 윈도우의 토글 메뉴에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쇼 그레인 라인 메뉴를 활성화하여 툴을 활성화하지 않고도 그레인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D 기초 기능들을 통해 패턴을 정리하고 정보 입력 및 보기 상태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익혀보았는데요. 2D 기초는 다양한 의상 작업의 기반이 되므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 패턴에 적용하며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